작은 할머니가 저랑 방울 할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황진구가 어머니 신방울이 최명지한테 LA 갈비를 꺼내놓지 않았다고 구박받는 걸 목격하고 분노했습니다. 진구는 심성이 바르고 고운 사람이고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듣냐며 어머니를 아랫사람 부리듯 하대하고 면박 주는 최명지의 목소리를 듣고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울 만큼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황진구는 윤세영과 최명지가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윤세영 모녀가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 어머니를 가사도우미로만 생각하고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진구는 어머니를 가사도우미로 부려먹고 숨겨온 최명지와 윤세영도 미웠지만 회장님 댁에서 식사하면서 집밥이랑 맛이 비슷한데도 의심하지 않고 엄마가 가끔 회장님 드시라고 만들어 가시는 반찬 정도로 생각했던 자신이 더 한심하게 느껴지고 어머니한테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오직 우리 진구 건강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살아오신 분인데 진구는 어머니가 회장님께 은혜 갚고 싶어서 회장님 댁 가사도우미로 몰래 일하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진구는 하나씨가 은총이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고 어머니 신방울 여사가 회장님 댁에서 도우미로 일하시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회장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댁 거실에서는 은총이가 콩콩이를 손에 들고 놀고 있었는데요. 황진구는 거실에 들어서면서 손가락을 입에 대고 은총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은총이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테이블이 왜 이렇게 끈적끈적해? 은총이 탕후루 간식 만들어서 그래. 내가 은총이 먹고 나면 더 닦을게. 무슨 애 하나를 그렇게 떠받들고 난리야? 언니는 내가 구워달라는 LA 갈비나 꺼내놓고 구워줘야지. 은총이 제가 뭐라고 매일 특별 간식까지 만들어주고 그래? 어이가 없네. 황진구는 최명지가 어머니 신방울 여사를 구박하는 걸 들으면서 부엌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진구가 들어서자 최명지가 뒤로 물러서며 놀라는데요. 아니, 자네 회사에 있을 시간에 무슨 일이야? 신방울 여사도 아들 진구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최명지가 먼저 거짓말을 합니다. 언니가 회장님 드시라고 전복죽을 끓여오셨어. 신방울은 진구가 최명지가 은총이 간식 탕후루 만들어서 테이블 끈적거리게 하고 LA 갈비 냉동실에서 꺼내놓지 않았다고 지랄하는 걸 다 들은 것 같아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진구는 다른 때와 다른 목소리와 얼굴로 어머니 신방울에게 가방을 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어머니, 부엌에서 나오세요. 저랑 같이 집에 가요. 이제 회장님 댁 가사도우미 그만두세요. 다른 집에서 가사도우미 하시는 것도 안 돼요. 그래 진구야, 알았어. 가방 챙길게. 신방울은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서 회장님 댁을 나와 아들 진구의 차에 탔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후에 진구는 언제부터 회장님 댁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는지 물어보는데요. 신방울은 얼마 안 됐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신방울은 최명지 성질 나쁘고 못된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괜찮다고, 회장님이 내가 하는 밥을 잘 드셔서 회장님 식사 챙겨드리고 싶어서 한 일이라고 아들 진구를 달랬습니다. 신방울은 진구가 회장님 은혜는 제가 갚을 거고 지금도 갚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갚을 거라고 울먹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방울이 진구에게 회장님 댁 가사도우미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신방울 여사가 최명지와 윤세영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신회장님 은혜를 갚기 위해 가사도우미로 일했다고 생각하니 진구는 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좀 더 빨리 엄마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속이 상했는데요.
다음날 회사에서 세영이에게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세영이는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냐고 진구씨가 구하나가 유진이라는 거 알려주지 않고 거짓말한 거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화를 냈습니다. 황진구는 세영이가 이렇게 어머니를 무시하는지 몰랐는데요. 어머니가 가사도우미라 나도 엄마도 빨래도 청소도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가끔 얘기하고 참느라 힘들었어. 진구씨한테 숨기느라고 진구씨 우리 집에 왔을 때마다 어머니 다용도실에 계시라고 하느라 내가 더 짜증났어. 진구는 세영이가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걸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식사 제대로 못하시는 회장님 한 끼라도 드시게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니 세영이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진구는 항상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선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렸는데요. 항상 아들인 나를 위해 사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자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는 모습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진구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포장마차에 앉아서 우동에 소주를 시켜서 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눈앞에 구하나 씨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사장님이 어머니가 가사도우미로 일하신 걸 알고 슬퍼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장님이 마음 아파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알았을 때 알려드릴 걸 그랬다고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사장님 어머니가 꼭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셔서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도 은총이와 함께 회장님 댁에 들어간 이후로 사장님 어머니가 윤세영과 최명지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참는 걸 보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이 은총이랑 내가 통화하는 걸 듣고 의심하고 직접 확인하신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세영이 미래 시어머니와 남편인 신방울 여사와 황진구가 상처받은 일을 중요한 일도 아닌데 왜 난리냐고 짜증난다고 했을 때 하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주를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황진구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포장마차 테이블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는 사장님이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진구를 일으켜 세우고 진구가 먹은 걸 다 계산하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황진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는데요. 택시가 도착하자 하나가 진구를 택시 안으로 밀어넣고 주소를 불러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아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같이 택시에 타고 기사님께 빌라 이름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가 진구를 부축하고 집에 들어가자 신방울이 놀라는데요. 사장님이 키가 너무 크고 덩치가 있어서 무겁고 힘든데 마루에 눕힐 수도 없고 신방울 여사가 하나에게 사장님 방 침대에 눕히자고 했습니다. 하나가 가까스로 황진구를 침대에 눕혔는데요. 너무 힘들었던 하나가 균형 감각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나와 황진구의 입술이 살짝 닿았는데요. 하나가 너무 놀래서 황급하게 일어나고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사장님 집을 나왔습니다. 진구는 다음날 회장님께 어머니가 가사도우미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 드리려고 신회장 집에 갔는데요. 최명진은 집에 없었고 어린이집에 다녀온 은총이가 식당 의자에 혼자 앉아서 우유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총이가 황진구를 보고 활짝 웃으며 달려나옵니다. 진구가 은총이를 안아주며 어제는 아저씨가 큰 소리 내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총이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작은 할머니가 항상 방울이 할머니하고 저를 구박했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네, 어제도 탕후루 만들어서 부엌 지저분하게 만들고 식탁 끈적거리게 했다고 방울 할머니한테 계속 화를 냈어요. 저한테는 왜 이런 걸 해달라고 했냐고 짜증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황진구는 은총이의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영이 이모는 방울이 할머니한테 수건에서 냄새가 난다고 다시 빨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방울이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 다 맛있어서 좋은데 세영이 이모랑 작은 할머니는 맛이 이상하다고 다른 음식 해달라고 하고 방울이 할머니를 부려먹었어요. 은총이가 방울이 할머니 날마다 보고 싶지만 베프 할머니네 집에서 작은 할머니랑 세영이 이모가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미안했다고 은총이가 간식은 내가 챙겨 먹을 수 있다고 방울할머니 쉬셔도 된다고 합니다. 진구는 방울할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은총이의 말에 울컥했는데요. 윤세영과 최명지가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려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황진구는 분노로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회사로 가서 일을 하는데도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들었는데요. 윤세영이 회사 사람들이 구하나와 진구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냐면서 행동 똑바로 하라고 합니다. 황진구는 윤세영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진구는 마음속에서 윤세영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구지석이 한 이상한 말들, 윤세영과의 결혼에 건투를 빈다고 한 말이 뭘 의미하는지 곱씹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보안팀장이 회장님께 제출한 회사 CCTV 영상과 구지석과 윤세영의 엘리베이터 영상도 넘기려고 했지만 수상합니다. 회장님은 며칠 전 있었던 윤세영과 하나씨 동생 구지은의 싸움에 대해서 은총이가 지은이 이모가 성격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유 없이 그럴 사람 아니라고 CCTV 영상 봐야 한다고 했다고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진구가 확인한 구내식당 CCTV 영상은 윤세영의 거짓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진구는 윤세영이 하나씨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걸 보고 세영이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씨 동생은 언니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윤세영을 보고 언니를 구하고 언니를 괴롭히는 윤세영을 응징하기 위해서 세영에게 식판으로 반찬과 김치국물 세례를 했고 가해자는 윤세영입니다. 황진구는 윤세영이 해성투어를 매각하려는 구지석에게 호진 렌터카 사장님이 증언하기로 한 걸 알린 스파이라는 증거도 찾았습니다. 황진구는 윤세영이 구지석에게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신여진 회장에게 보고하는 걸 미루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윤세영의 회사 내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기밀 유출에 대해서 봐줘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구지석과 윤세영이 동거했다는 걸 알았을 때도 진구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 윤세영의 약혼자는 나 황진구라고 생각했는데요. 황진구가 윤세영이 약혼자인 자신을 배신하고 신여진 회장도 배신하고 전남친 구지석과 다시 손을 잡았다는 걸 곧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세영이 구지석에게 해성투어 매각 기사를 내달라고 한 예고가 공개되었습니다. 구지석은 신여진 회장이 누나 구하나를 속이고 가짜 딸로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세영은 웨딩 촬영까지 한 약혼자 황진구를 배신하고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는 구지석의 손을 잡았는데요. 구지석이 어리석고 거짓말을 일삼는 윤세영의 손을 진짜 잡은 건지 복수를 위해 이용하는 건지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똑똑한 은총이가 진구에게 윤세영과 최명지가 아들 진구의 목숨을 구해준 신여진 회장에게 은혜 갚기 위해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방울할머니에게 갑질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은총이가 본 게 정확하죠. 은총이가 하나 이모의 팔찌도 진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